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2년 1월 19일 수요일, 음력으로는 섣달 11일입니다. 아래 상시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천진항 항구 자동 운전 시범구 2기가 17일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태평양 국제보도 작업 현장에서 30대의 인공 전동 컨테이너 트럭과 8대의 무인운전 전동 컨테이너 트럭으로 구성된 혼합편대가 시스템이 발송한 지령에 따라 운행하고 선박에서 리프팅한 컨테이너를 실은 후 부도 연선으로부터 자동화 적치장으로 운행했습니다. 6대의 전자동 해안교와 8대의 전자동 타이어 기중기는 전반 자동화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천진항 항구 자동 운전 시범구 2기는 1기 방안에 토대해서 자동 운전 차대를 확대 최적화하고 자동화 수준의 운수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같은 유형 운반 설비의 다원화, 규모화 접근 응용을 실현했습니다. 동시에 2기 방안은 봉폐된 항구구역 응용 전경으로부터 개방형 단지 응용 전경으로 확장하는 것을 적극 탐색해 항구 자동 운전 표준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북방 국제 해상 운수 중추 건설과 경진기 해상 문호 건설의 진앙 지혜를 기여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최대 내륙 담수어인 신강 바얀고른 몽골 자치주 보후현 보스턴호의 60여만 무 갈대가 풍작을 거뒀습니다. 올해 보스턴호 갈대는 자람새가 좋아 수확량이往년에 비해 30% 정도 늘어 26만 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요즘 풍작을 이룬 보스턴호 갈대 생장지는 햇빛 아래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수확 현장에서 대형 갈대 수확기가 갈대 숲을 오가며 수확을 다그치고 있는데 마치 황금빛 삼림 속을 누비는 듯해 그 모습이 장관을 이루었습니다. 올해 보스턴호의 결빙기가 지연되면서 갈대 수확은 1월 중순부터 시작되는데往년에 비해 10일 정도 연기됐습니다. 전에 보스턴호의 갈대는 모두 인공으로 수확했는데 한 사람의 하루 수확량은 1톤 반에 불과했지만 현재 기계로 수확하기에 하루 수확량은 50톤 내지 60톤에 달해 수확 효율이 크게 제고됐습니다. 갈대 수확과 운반은 많은 노동력을 수요하기에 보후현에서는 해마다 갈대 수확철이 돌아오면 주변 마을의 남은 노동력을 조직해 갈대 수확에 동원하는데 갈대 수확에 참여한 초민은 연간 2만 원 좌우 수입 증대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갈대 수확기 운전수인 보후현 차간 누르향 농민 양강은 농한기를 이용해 갈대 수확에서 2만 원 내지 3만 원 수입을 올렸습니다. 冬季闲了没事就过来采购芦苇，今年大概已经采购3、4天了，一天大概采购5、60吨的样子，除去邮费，我自己一天能挣5、600块钱，这个冬天我能挣3万块钱左右。不成问题。芦苇密度增加了20%以上，今年预计整个苇区芦苇产量达到了近26万吨，比较往年呢，采割量也增加了30%，这也给当地农民带来了将近1亿元的增收，社会总产值预计将会达到4亿元左右。整个采收工作将于2022年2月底结束，整个历时60多天。 보스턴호는 우리나라 최대 내륙 담수호로 총 면적은 1646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데 호수에는 풍부한 어업 자원이 있을 뿐만 아니라 환호수 갈대밭이 60여만 무로 우리나라 4대 갈대 생산지의 한 곳입니다. 올해 상류에서 보스턴호에 흘러든 수량이 늘어난 데다 저수지 수질도 부단히 개선돼 갈대 작황이 좋아 갈대숲 평균 높이는 6m 내지 10m, 가장 높은 곳은 13m에 달했습니다. 음력설 여객 운수가 시작된 전날 복건 천주기차역에서는 고능률적으로 신종 코로나 폐렴 전염병을 대처하고 전염병 예방 통제 기간 철도 여객 운수 방역 압력을 완화해 광범한 여객들의 기차역 무접촉 출입에 양호한 출행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처음으로 최첨단 방역 자동 개찰기를 선보였습니다. 11대 지능 방역 자동 개찰기가 개찰구에 설치됐는데 여객들은 신분증 또는 건강 코드를 개찰기에 스캔하면 지능 자동 개찰기가 3초면 대조 확인을 끝내 여객들의 출구 대기 시간을 대폭 단축시켜 여객 밀집으로 전염병이 전파될 위험을 효과적으로 낮추었습니다. 率先在福建省内安装了可视合一防疫检测系统，可以实现人脸识别、人证对比、体温检测、健康码核验，有效地缩短了旅客出站的时间，缩短旅客出站时间50%以上。 철도 부문의 예측에 따르면 음력설 여객 운수 기간 천주기차역은 50만 명에 달하는 여객들을 발송하게 됩니다.
지능 방역 자동 개찰기의 투입은 여객들의 출행에 최대한 편리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마스크를 벗지 않고도 안면 식별, 인증 대조, 체온 측정, 건강 코드 확인이라는 4개 절차의 통합 검사를 실현했습니다. 천진시 상무국에 따르면 전염병 상황에 대처하고자 천진시는 사회에 제1진 생활필수품 공급 보장기업 39개의 명단을 공개하고 공식 목록 기업으로 확정했으며 기업의 통행증을 발급해 천진 생활필수품 운수가 원활하도록 보장했습니다. 천진 전염병 예방 통제 조치가 승격된 후 천진에서는 응급물자 운수 차량 통행증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 통행증은 주로 생활필수품을 운송하는 차량과 인원이 천진을 출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료해에 따르면 통행증 발급 대상은 생활필수품 유통에 종사하는 중점 기업입니다. 천진 제1진 중점 공급 보장 기업 39개는 농산물 유통, 슈퍼마켓 매장, 전자상거래 등 분야와 관련되는데 그중 농산물 도매 시장이 10개, 대형 슈퍼마켓이 15개, 전자상거래 배송기업이 7개이며 모두 군중을 위해 생활필수품을 제공하는 데 기본상에서 천진 각 구역을 피복했습니다. 생활필수품에는 쌀, 밀가루, 기름, 육류, 알류, 유류, 설탕, 소금, 조미료, 남새, 해산물, 과일, 유제품, 영유아 조제 분유, 특수의학용도 조제식품, 인스턴트 식품, 생수, 필수 일용품과 약품 등이 포함됩니다. 천진시 상무국에서는 또 시장 공급 정황에 따라 제2진 중점 공급 보장 기업 명단을 적시적으로 공개하게 됩니다. 남경시 도시관리국에 따르면 도시 주차 자원의 분배 이용을 최적화하고자 남경시에서는 기관 사업 단위와 국유 기업이 내부 주차 자원을 사회 대중에게 개방하도록 추동했는데 주차 자리 도합 85,938개를 공유해 시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료에 따르면 남경시에서는 조건을 구비한 기관 사업 단위들에서 내부 주차 자리를 시간대를 나누어 시간을 계산하고 자수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사회에 개방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으며 행정사업성 수금 표준에 따라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유 기업들에서도 내부 주차장을 대중에 개방하게 되는데 공공등록 주차장의 표준에 따라 관리하게 되며 자체로 수금 지출을 관리하게 됩니다. 계획에 따라 남경시 360개 기관 사업 단위에서는 주차 자리 33,275개를 공유하고 국유기업 주차장 232곳에서는 주차 자리 52,663개를 공유하게 됩니다. 我们街道作为机关单位首先做出表率，拿出了几个车位，跟居民抽资共享，解决了居民停车难的问题。 당면 남경시 도시건설그룹에서는 명주차 앱을 출시했는데 시민들은 공유 주차장에서 근처 6km 범위 내에 공유 주차장 관련 정황을 요약할 수 있으며 주소, 개방 시간과 수금 표준 등이 포함됩니다. 소개에 따르면 남경시에서는 1, 2년의 시간을 들여 전시 주차 정밀 지도를 제작해 여러 가지 유형의 주차장의 빈자리 정보를 동태적으로 모아 시민들에게 정밀하고 믿음직한 주차 지도를 공유해 도시 주차 난제를 점차 해결하게 됩니다. 산동성 료성시 신현 학장촌에는 한 젊은이가 이끄는 잔류로인들로 구성된 할아버지 조직이 있습니다. 이들은 사기 방지, 법률 보급, 봉건 미신 반대와 농촌의 풍속 개량 등 주제의 짧은 동영상을 촬영해 전파하면서 향촌 긍정 에너지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는 진짜 다투는 모습이 아니라 산동 신현 할아버지 조직 노인들이 동영상을 촬영하는 모습입니다. 70세가 넘는 이 잔류 노인들은 1년간 짧은 동영상 약 200개를 찍었는데 농촌 언어와 향촌 이야기로 다루어 짧은 동영상 플랫폼에서 많은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感觉非常高兴，非常开心教育人叫这其他的人都往后头走走到这个外边这个寮上身下老一的粉丝给打招呼. 할아버지 조직의 감독이자 작가인 학기붕은 올해 33살인데 도시에서 일하다가 지난해 음력설 집에 돌아왔을 때 고향에는 노인들이 고독하게 지내고 정신생활이 결핍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여 그는 짧은 동영상을 찍는 방식으로 노인들의 일상생활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젊은이가 이끌고 노인 여러 명이 참여해 핸드폰 하나로 영상을 찍고 편집하는 할아버지 조직이 데뷔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사기 방지, 법률 보급, 봉건 미신 반대와 농촌의 낡은 풍속 습관을 개량하는 것을 주제로 주변의 일과 결부한 영상을 찍었는데 이러한 긍정 에너지가 넘치는 짧은 동영상들을 끊임없이 발표하면서 할아버지 조직은 현재 팬 50여만 명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大爷们玩的开心，我觉得就是一种收获。得到这么多网友点赞，我就感觉是一种收获啊。包括后面我们如果有能力的话，我们还可以宣传我们家乡的这个农物产品，让大爷们用大爷们的这种农村形象，然后去对接这个农物产品。 여며칠 중국의 눈의 도시로 불리는 신강 알타이에서 한 차례 치열한 눈밭 경마 경기가 펼쳐지면서 당지의 빙설 운동붐을 일으켰습니다. 선수들은 닿는 말에 채찍질하면서 질주했고 경마장에는 눈보라가 흩날렸습니다. 경기는 2살배기 경주마 16km, 5km, 4km 경기와 1살배기 경주마 2km 경기 등 4개 종목으로 나뉘어 진행했는데 도합 100여 명 경마 선수들이 참가했습니다. 치열한 각축전을 거쳐 12살 꼬마 선수 베리칸이 2km 1살배기 경주마 경기에서 우승을 따냈습니다. 我今年12岁了，我经常参加赛马，这是我3、4年了赛马。今天我这个1岁小马，比赛中获得了第1，我心里很爽，也很开心。马上就是北京冬奥会，我用我自己的方式助力冬奥会成功举办。 현장에서 경기를 관람하러 온 관객들도 아름다운 빙설 세계에 푹 빠져 색다른 빙설 민속을 만끽했습니다. 今天活动举办得非常接地气，非常刺激。在这个寒冷的冬天，让我们感受到了速度与激情的较量，也让我们感受到许多儿女对体育运动的热爱。 눈밭 경마는 알타이시 겨울철 관광의 아름다운 하나의 명함장으로 당지 빙설 관광 내포를 더욱 풍부히 하여 대중들의 빙설 운동 열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남경 올림픽 스포츠 센터의 어린이들은 요즘 아이스하키의 매력에 푹 빠져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곧 개최될 동계올림픽에 대한 기대로 충만되어 있습니다. 스케이트장에서 용감하고 날랜 몸놀림을 보여주는 이 아이는 아이스하키를 배운 지 반년밖에 안 되지만 민첩한 모습은 이미 로장에 뒤지지 않습니다. 我叫肖明昌，今年5岁了。冰球最好玩的就是在冰上跟大家一起玩。我们冰球有护具，摔下来不疼。回家身上也青一块紫一块。 自己慢慢滑得越来越好，他自己会比较有成就感一些啊，就更愿意去练，会更勇敢一些。为什么摔疼了还觉得打冰球有意思？因为你要不把球棍先捡起来？ 열애하는 데는 이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서명창과 같은 어린이가 또 한 명 있는데 그는 아직 어리지만 아이스하키 재미에 푹 빠져 있습니다. 大家好，我叫多多，我打冰球已经上了2节课了，这是打冰球的第3节课了。那你觉得打冰球最好玩的是什么呀？最好玩的是速度很快。是刚才你跟大哥哥一起打冰球，你害怕跟他们冲撞吗？不害怕。 我觉得这个冰球还是一个有对抗性的项目，可以提升它的这个抗挫性啊。通过这个冰球一个集体项目，也是想在这个平时的活动当中，他可以认识很多的小伙伴，然后长大了以后呢，也可以一块儿去玩啊。 북경이 장가구와 손잡고 2022년 동계올림픽 유치에 성공한 후 3억 명이 빙설 운동에 참여하도록 인솔하는 것은 점차 호소로부터 현실로 되고 있습니다. 빙설 운동은 눈을 자주 볼 수 없는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미래 분투 목표를 수립해 줬습니다. 像小的小朋友基本上来了就是以后我想去打冬奥会，就直接跟教练们就是这么讲的，因为他们都是有这样的一个目标。现在我们这儿有梯队，你越往上打，你的接触的球队啊，包括我们经常去外地比赛的那些球队就越来越多，他们有比赛打，所以对于孩子来讲也是一种激励。 아이스하키는 축소판에 불과합니다. 빙설 운동이 동, 서, 남쪽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날로 많은 아이들이 빙설 운동의 매력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북경 2022년 동계올림픽 개막이 날로 가까워지면서 아이들도 동계올림픽에 대한 기대로 충만되어 있습니다. 我特别想看的就是关于冰球类的比赛，短道速滑的5大金，高空滑雪，从一个山上滑下来。
건수현은 운남성 홍하 한이족 이족 자치주 경내에 위치했습니다. 최근 몇 년 내 당지에서는 관광업을 1층 발전시키고 시민 문화 생활을 풍부히 하기 위해 도시 야경 건설을 다그치고 당지 관광 명소인 조양루에 문화 야경 조명쇼를 구축했습니다. 문화 야경 조명쇼는 상고 메아리, 성세의 울림, 시대 기적, 행복 건수 등 4개 편장으로 나뉘었고 총 시간은 15분입니다. 조명쇼는 3D 투영, 레이저, 염색 등 음향 등 기술수단을 결부해 당지의 무형문화재, 역사 변천 등 내용을 조명쇼의 형식으로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보여주어 사람들의 문화 연상을 불러일으킴으로써 당지 관광문화 브랜드를 승격했습니다. 애굽 보건부는 17일 애굽 경리병원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의 치유율이 83.3%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애굽 보건부 대변인 자파는 애굽에서는 세계보건기구의 지도 방침에 따라 필요한 감측과 조사, 검사 절차를 진행했으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은 모두 등기를 한다고 표했습니다. 그는 세계보건기구의 건의에 따라 신종 코로나 폐렴 감염 증상이 10일이면 사라지는 것이 환자가 치유되는 지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애굽 보건부는 향후 계속해 전국적으로 감염자 통제 사업을 강화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1차 자료 정황을 추적하며 그 어떤 바이러스나 전염병에 대해 모든 필요한 예방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공항그룹에서 17일 발부한 데이터에 따르면 2021년 프랑크푸르트 공항의 여객 수송량은 2,480만 명에 달해 2020년보다 32.2% 장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 데이터는 여전히 신종 코로나 폐렴 전염병 발생 전인 2019년보다 64.8% 낮았습니다. 프랑크푸르트 공항그룹은 2021년 5월 이후 여행 제한 완화로 항공 여행 수요가 뚜렷이 회복됐지만 변이된 델타 바이러스가 나타나면서 회복세가 2021년 말에 다소 주춤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랑크푸르트 공항그룹 수석 집행관인 스테판 슐트는 비록 2021년 여객 유동량이 여전히 전염병 발생 전인 2019년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화물 물동량은 뚜렷이 장성해 기록을 돌파한 232만 톤에 달하면서 2020년과 2019년 대비 각기 18.7%와 8.9% 장성했다고 표했습니다. 2022년을 전망하면서 슐트는 당면 전염병 상황이 어떻게 변화할지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관련 여행 제한이 항공업에 계속되는 압력을 조성하게 될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항공 여행 수요는 여전히 봄철에 뚜렷한 반등 가능성이 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공항은 독일 최대 공항이며 유럽의 주요 항공 중추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공항의 2021년 항공편 발착량은 26만 2천 대로 2020년보다 23.4% 장성했으며 이는 2019년의 절반 수준입니다. 오늘 지구촌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